에너지 드링크와 같이 먹으면 거의 독약을 갖다 붓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질환인지 아무도 몰라요. 20대일 때 내가 병이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하세요. 근데 그 에너지 드링크와 이걸 섞어 먹게 되면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기자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 잔 드셨죠? 커피는 주로 들어있는 성분이 카페인, 뭐 폴리페놀,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카페인이 중추신경계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걸 차단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도파민과 글루타메인이란 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뭐가 생기느냐? 각성, 집중력 이런 걸 높입니다. 안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 안 드시냐? 가슴이 두근거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라는 이걸 억제함으로써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심박수를 증가시켜요. 교감신경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감, 부교감 할 때 교감 선생님은 막 약간 화내신 분이고 부교감 선생님은 약간 느긋하신 분에서 부교감 그렇게 외우셨죠? 중학교 때. 부교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 그랬나요? 저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부교감이 없어졌나요? 네. 그래서 교감 신경을 항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심박수가 두근두근 증가해요, 실제로. 그래서 혈압도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슘을 이동성을 증가시켜 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스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큰 막 커피 해갖고 막 그거 마시면서 운동하시잖아요. 그 근육세포에서 칼슘방 수출을 촉진해 갖고 근육의 골격근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카페인을 먹으면 네, 각성 효과,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모든 세포에 있는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의 억제를 통해서 카테콜라민이라는 걸 업 시켜갖고 심박수 증가. 그 다음에 약간의 심박수가 증가되면서 지방분해 그러면 다들 막 다이어트로 막 쓰시니까 살짝 지방분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예요? 칼슘 대사에 관여해서 골격근의 수축, 그래서 운동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을 해요. 자세히 조금만 더 알아보면 카페인이 심혈관계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초혈관을 수축해요. 박동도 좀 빨라지고 혈압이 한 5에서 10mm의 HG가 올라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혈압제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커피를 한참 동안 먹지 말고 가야 돼요. 커피를 먹고 가면 혈압이 높은 상태로 측정이 돼요. 커피 맨날 많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다 커피 많이 드시죠? 저도 매일 딱 2잔씩 먹는데 오랫동안 먹게 되면 혈압 상승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이거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많이가 중요해요. 많이 먹으면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부정맥 같은 게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이, 이런 위험도가 존재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집중, 각성도가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제 200mg 이하예요. 카페인으로 따지면. 200mg이 몇 잔이에요?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200mg 이하 정도를 먹었을 때는 좋아요. 300mg 이상 좀 많이 먹으면 불안한 마음, 어떤 분들은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많이 먹으면 발작 일어난다는 분도 얘기해요. 또 취침 6시간 전에 먹으면 렘 수면의 감소, 수면 구조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되도록이면 커피를 안 마시는 게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커피는 생명수요, 나를 이끄는 에너지 드링크인데 안 마실 수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안 드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 오후에는. 대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전신 대사에 커피를 마시면 사실 당이 살짝 올라가요, 혈당이.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려 갖고 살짝 올라가는데 커피에 또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뇨에 좀 이로워요. 그래서 오랫동안 적당량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당뇨병의 그 수치가 줄어든다는 논문이 여러분 심심하면 네이버 뉴스란에 뜨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긍정적인 영향과 살짝 부정적인 영향이 좀 공존하고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식후에 커피 마시는 게 나쁜 영향은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 미국 FDA랑 유럽 식품안전청은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400mg까지 이하는 먹어도 된다. 아까 그 중추신경계에 딱 적당한 각성은 200mg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240ml로 했을 때 드립 커피, 원두 커피는 한 150mg 정도 돼요. 2잔 정도는 괜찮다. 2잔 반 정도는.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은 한 70m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로는 한 5잔?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여러분 그 커피계의 강자
이거 있죠, 봉다리 커피. 이거는 한 70mg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카페인 양으로만 보면. 그다음에 이제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 진짜 안 들었냐? 그거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2에서 10mg 정도 들어있어요. 하루 400mg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먹는 커피라면 3잔까지 괜찮다, 이 정도예요. 건강한 성인 기준이고요. 임신한 사람은 하루에 200mg 이하, 약간 진한 커피면 한 잔 정도. 근데 그 이상 먹으면 어떻게 되냐? 태아에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저체중이라든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mg 이하로 권유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어떻게 되냐?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기자님을 만났는데 막 청소년들 왜 커피를 못 먹게 하느냐, 이 마시는 거를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데 청소년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100mg 이하, 한 잔 이하니까 믹스 커피로는 한 잔 정도?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 근데 청소년한테 너 에스프레소나 믹스 커피 먹을래? 이렇게 잘 안 하니까 100mg 이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면증 있는 분들은 어떠냐? 이거 일단 오후에 안 드시는 걸로. 렘 수면 영향이 6시간 정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6시간에서 10시간. 그 다음에 심장질환자는 혈압 부정맥에 따라 400mg 정도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와 상담해서 좀 양을 대폭 줄이는 게 어떨까? 200mg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한 잔 반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카페인은 중독이 되시나요? 카페인도 중독되죠. 중독이 되니까 매일 드시는 거잖아요. 신체적 갈망과 정신적 갈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체적 갈망은 안 마시면 온몸이 막 비틀거나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신체적인 갈망인데, 정신적 갈망은 마시고 싶다, 내 생활에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신적으로 필요한 걸 느낄 때 그때쯤 마셔주면 졸림이 깨고 일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마약 같은 극악의 신체적 갈망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중독의 하나의 안쪽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항상 네. 속에 네. 커피를 마셔야 화장실을 가거든요. 많이들 그러세요. 네, 많이들. 따뜻한 거 커피를 들으면서 장의 운동을 활성화시키고요. 카테콜라민이 작용하면서 반대적으로 장자극과 함께 변이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서요.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드시면 안 되겠지만 나는 괜찮다 그러면 한두 잔 정도야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그렇게 그렇죠. 사실 커피에는 카페인만 들어있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고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기도 해서요. 좋다라고 나오는 논문의 대부분은 카페인 플러스 다른 성분들 함께 작용했을 때 커피에서 되게 드립 커피입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것도 카페인의 효과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커피를 좀 마셔주면 정상적이에요? 저혈압 때문에 굳이 마실 필요는 없는데 저혈압이니까 혈압이 살짝 올라가니까 나쁘진 않죠. 운동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면은 효과가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칼슘 작용을 하니까 근육 운동에서는 아주 효과가, 그래서 무산소 운동도 유산소 운동도 둘 다 근육의 수축력과 관계가 있으니까 효력을 높이니까. 교수님의 커피 습관 저는 하루에 2잔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그 다음에 출근해서 한 잔, 이 2잔 하고요. 저는 커피를 사 먹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capsule 커피 먹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먹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커피가 오후나 이때 땡길 때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 안 먹으니까. 옛날에 습관적으로 마셨는데 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논문을 어떻게든 내가 자기 전까지는 해야 돼. 아니, 그런 일을 안 만들어요. 예. 아, 그럼 교수님 보통 막 각성하려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아침에 드시는 거. 각성으로 먹습니다. 저도 각성으로 먹어요. 일해야 되니까. 각성이 아니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거 안 먹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며칠 끊어봤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좀 그냥 오랫동안 먹어왔고 맛도 있고 그래서 먹는 거죠. 끊으면 아마 수면의 질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카페인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빠지거든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자야 되는데 렘 수면 반해하고 몸에 피로가 안 풀리고 찌뿌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커피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아마 커피를 끊으면 수면이 달라질 건 분명합니다. 만약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커피를 끊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카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물질이고요. 문제는 에너지 드링크 과량 섭취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 드링크는 치명적인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 법약해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에너지 드링크의 과량으로 없는데 외국은 꽤 많이 있어요. 그 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가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에게 확산이 돼 있는데 그럼 왜 사망하느냐? 심장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보통 400mg 이하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400mg을 훨씬 초과하게 되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다 보면 심장에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재미없을 내용인데 심전도를 보면 Q와 T가 있어요. Q와 T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요. 점점.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QT 간격이 넓은 롱QT 증후군은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애 때도 사망할 수 있고 뭐 20대에도 사망할 수 있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Q와 T가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을 수 있어요. 갑자기 부정맥으로. 22세 남성이 에너지 드링크 6캔을 마신 다음에 롱QT 증후군이 와서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커피 한 두 잔의 영향이 아니에요. 커피 3잔 마셨는데요. 저 롱QT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에너지 드링크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또 이거를 하나만 마시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부한다고 막 여러 잔 마시다 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거 경험하실 게 있는데 결국은 부정맥을 유발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 심장에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 카페인이 사실은 심장 혈관의 수축을 일으킴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증, 근육이 노랗게 죽어버린 거. 특히 타우린이 같이 섞여 있어요. 바카스에도 타우린이 있죠. 에너지 드링크 중에 과량으로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타우린이라는 거를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 타우린 역시 혈관의 그 혈소판 응집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사이드 이펙트로 있어갖고 결국 고용량의 카페인과 고용량의 타우린을 먹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나는데 그거를 좀 많이 먹게 되면 혈소판 응집이 되면 어떻게 돼? 혈관이 막혀요. 끈끈하게. 그러면서 사망한 케이스도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너지 드링크가 달달하니 맛있어요.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슈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고혈당이 이제 혈당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장기적으로는 비만, 당뇨병, 우리 췌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급성 혈당을 상승시켜서요.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의 내피에 손상을 입히거든요. 제가 뭐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몇몇 에너지 드링크는 라벨상의 표시보다 많게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문제가 큰 거는 술이랑 같이 마시는 겁니다. 술이 취하는데 카페인이 들어와서 각성도 하면서 이게 좀 오묘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마시는데 그렇게 극심한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내재적으로 조기흥분 증후군, 브루가다 증후군, 롱QT 증후군 이런 거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좀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기흥분 증후군 같은 거는 옛날에 군대를 빼줬거든요. 작곡가 주영훈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군대가 면제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도 조기 흥분하는데 막 이러는데 그 흥분이 아니고 심장이 부정맥인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에너지 드링크와 술을 같이 먹으면 거의 독약을 갖다 붓는 거예요. 원래 정상이라도 이게 롱QT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뭐 어떤 질환인지 아무도 몰라요. 20대일 때 내가 병이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하세요. 그거 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오래 살아요. 운 좋게. 근데 빨리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고에너지 드링크와 이걸 섞어 먹게 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인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있잖아요. 각성 효과가 아예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내부분 반응이 좀 다른 건가요? 그게 반응을 하는 건데 오랫동안 내성이 생겨서 별로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카테콜라민 작용이라든지 아데노신 작용이라든지 포스퍼디에스트로이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르게 작용하는 거죠. 작용은 하긴 하는데 그 반응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커피 마시고 바로 잡니다. 잘. 그렇기도 한데 자기 전에 커피를 마셔도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각성 효과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500mg, 600mg 이런 정도로 마셔도 아니요. 건강한 성인에서는 400mg 이하로 마셔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몸 내부에서는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본인은 빨리 뛴다고 생각 안 하지만 실제로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카페인 과다 섭취로 사망한 사람을 예를 들어 부검을 한다고 했을 때 사망 원인은 이제 뭐 부정맥? 이게 카페인 중독의 사망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아까 에너지 드링크도 사망 원인이 에너지 드링크로 나온 건 아니에요. 고카페인 중독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런 정황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심장 질환을 의심하고요. 심장 부정맥이라는 거. 근데 그 근본적인 게 어떤 게 작용했을까? 관여 요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성 카페인 중독 사망은 내릴 수 없는 진단이에요. 법의학자들은. 그러면 피나 소변에서 카페인 성분이 나오거나 이렇진 않나요? 굳이 저희가 그거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게 대사가 되기 때문에 소변이나 이런 데서 안 나오고요. 카페인이란 게 금방 소진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임상적으로 연관성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녹차나 차에도 왜 카페인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다만 녹차 같은데 카테킨이나 좀 더 폴리페놀 종류가 좀 다르고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인은 들어있다. 콜라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쿼크라는 게 카페인 제로, 슈가 제로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좀 아껴주고 적당량의 카페인은 즐겨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드링크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커피를 드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둘 다 적당히 즐기면 우리 인생의 활력도를 높이지만 이게 과도하면 항상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